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또 김동섭 전략가와 함께 시장 상황 진단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 못 뵀잖아요. 목요일 날 미증시 이제 급락 이후 우리가 금요일 날 나름 선방을 했었고요. 금요일 미국 올랐고 오늘 또 우리 퐁당퐁당 좀 밀리고요. 예, 시장 분석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상방 마인드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하락한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제롬 파월이 이 시장에 대해서 경제가 V자 반등하는 거에 대해 선을 그었어요. 이건 진짜 제롬 파월이 뭔가 생각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수가 잘 올라오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이 풀어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봉쇄마저도 풀어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롬 파월이 뜬금없이 V자 반등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한 번 충격을 먹은 거죠.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때까지 연준 의장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 연준은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이게 항상 기본적 멘트였죠. 경제 회복이 V자로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줬고요. 그 충격을 준 상태에서 코로나가 2차 팬데믹 가능성이 이제 미국에서 나왔죠. 근데 저는 이제 결국 코로나는 감기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 모더나라는 회사에서는 현재 나오는 약품이 쥐실험에서 효과를 봤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한 3만 명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8, 9월에 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이번에 조정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강화되는 입장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번에 경기 부양하면서 시장에 풀은 돈이 약 2조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가 경기 부양 금액이 2조 달러입니다. 재미난 것은 집권당인 공화당에서는 1조 달러를 원하고 있고요.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3조 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값이 2조 달러예요. 그럼 지난번 경기 부양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시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유동성 강화 시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차 팬데믹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베이징의 신디피 시장이라는 곳에서 우한 시장처럼 똑같은 조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근데 원인을 모르겠다. 뭐 해가지고 그게 지금 해외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이 코로나는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그 2차 팬데믹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조금 더 늘은 거가 팬데믹이라고 본다면 시장은 1년 360을 하락을 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다. 그럼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아마도 연준 의장은 이번 주 의회 증언이나 연설에서 지난번 언급, FOMC 회의 때 했던 그 언급을 일부 되돌리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패닉으로 이끌어갔을 때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그거는 못 끌어올리거든요. 아마 제롬 파월도 앞불싸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6.7%가 하락하면서요. 고점 대비로 약 10% 조정이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10% 조정이면 상승률 10% 조정이면 단기 조정이 끝나거든요. 20% 30% 내려오게 되면 쌍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미국은 경기 회복을 못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돈을 2조 달러 찍고 또 2조 달러에서 4조 달러는 더 찍어야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롬 파월도 금요일 날 자기들 그 얘기 해놓고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주말 내내. 이걸 어떻게 주워 담을까?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새로운 이슈는 없지만 다시 주워 담는 거로 인해서 시장을 반등시키는 요인은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시기가 7월 정도에 나오고 있죠. 8월 전에는 진행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시장의 지금 조정은 시장을 못 산 사람한테는 기회를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부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 상황으로 보시면 이 일봉 상황으로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선 그어는 게 정확하게 맞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는 뚫릴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맞을지 안 맞을지는
시간이 해결하겠죠. 그 이유는 월봉에 있어요. 월봉을 보시면 지금 올라가는 게 우상향이잖아요. 이렇게. 월봉은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목표치보다는 월봉의 목표치가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특히 후행스팬 캔들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일봉상의 조정은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새로운 유입세가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닐까.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뉴스에는 해제 펀드가 추격 매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봤거든요. 왜냐하면 해지 펀드가 이번 시장에서 어떤 일을 벌였죠? 손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실수를 했죠. 물론 해지 펀드는 2차 팬데믹을 생각한 하방 베팅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로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더 남아있는 상황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현명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리나라 수출이 약 20% 정도 줄었어요. 4월, 5월. 근데 유일하게 늘어난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 약 7.6% 정도 성장을 더 했다고 하죠. 굉장한 이슈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아시겠지만 바이오 업종들이나 전기차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선주들이 시장 한번 또 끌어올려줬고요. 시가총액 찾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연출되어야 될 거다. 물론 외국인이 사주면 좋겠지만 이 삼성전자를 사는 것은 개미들이 살고 있죠. 개미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주가가 하락했던 시점, 그 시점부터 반등했던 3월 16일 그 시점까지 다 계산해 보면요. 개미들이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개미들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미가 시장에서 완벽하게 털고 나가지 않으면 시장은 당분간은 개미의 주도. 물론 기관과 외인이 시장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개미가 그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매도가 지금 금지된 이 상황 속에서는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매수세밖에 없습니다. 그 매수세는 개미죠. 개미들이 사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특히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거. 그 얘기는 코로나 속에서 완전히 선방했는데 주가가 밀리고 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약간 21선이 약간 무너지고 뭐 이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21선이 121선은 골드크로스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5일선은 약간 내려오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이 어쩌면 매수의 국면일 수 있겠다는 해석을 하는데요. 월봉 차트 보시면 후행스팬은 벗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캔들은 5일선 위에 5월선 안에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조정은 매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시장을 다시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올라오면 지난번 전고점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장은 결국 삼성전자가 시장의 방향성을 장악하지 않나. 물론 뭐 LG화학이라든가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 다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삼성바이오도. 하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올라서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죠. 무슨 말이냐면 시장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제가 약간 고점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었지만 이것이 우하향, 주봉상 우하향의 추세선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졌던 반도체, 특히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던 반도체가 그거에 선방을 했다면 시장의 주도주로 나서도 누구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근거가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기술적 상황으로서도 월봉상으로는 충분히 가도 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린 한번 날아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그 자리에 아직도 여전히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 지수가 좀 밀리니까 다들 겁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걸 하면서 저도 사실 좀 당황했어요. 당황했던 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나니까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어요. 맞고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이거보다 뭘 봤냐면 주 추세를 봤어요. 주 추세 보시면 주봉이거든요. 주봉 추세를 이렇게 보시면 추세선이 여기서 이렇게 그 2600에서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딱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맞고는 밀릴 수 있지요. 근데 지금 추세선은
아까 말씀하신 우하향 추세선이에요. 우하향. 그러니까 주봉 우하향 추세선에서는 일봉 우상향 추세선이 단기적 시그널로 잡히는 경우가 과거에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본다면 이거는 맞고 떨어질 자리라기보다는 너무 과하게 오른 거에 대한 그냥 이격 조정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물론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악재가 터지면. 근데 현재 상황으로 나온 악재들은 뭐가 있을까요? 새 신규 악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롬 파월이 경제가 V자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거 한마디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은연중에 거의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가 16%예요, 미국이. 3.5% 완전 고용을 하는 데가 몇 개월 전이에요. 그게 16%가 됐어요. 16%를 줄이는데 미국이 몇 년이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당연히 안 좋을 거라는 거 예상을 하죠. 근데 그걸 굳이 언급을 한 게 시장에는 공포로 다가온 거예요. 거기에 팬데믹까지. 근데 누구나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외면합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풀려서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 현재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걸 왜 두려워해야 되나요? 두려워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하향 추세선 속에서 지금 이 조정을 들어온 걸 가지고 하방이라고 해석하느냐? 아직은 아니지 않겠냐.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가서 뭐 전접점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상황에 대한 새로운 악재가 나왔을 때 저는 그거를 아까 말처럼 우리가 조정된 2차 팬데믹입니다. 2차 팬데믹이 지금처럼 몇십 명 더 늘은 거 두 배에 누는 게 아니에요. 한 1억이나 한 2억 정도의 인구가 감염되면 2차 팬데믹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그 전에 약을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감기처럼 실제로 람데미시르비를 쓰면 14일 정도의 그 기간을요 11일을 줄인다고 하잖아요. 벌써 3일이 줄은 거예요. 그럼 다른 약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더 줄어서 2, 3일이나 줄어버리면 감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준 거는 공포를 주기 위한 시장의 상황이었지 저게 완전히 시장을 붕괴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 붕괴로 간다?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더 내려갔어요. 미국이 잊었달라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로 시장을 끌어올릴까요? 끌어올릴 게 없어요. 내려가는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이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시장 상황을 해석해 보면 지금은 내려갈 자리 아닌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너무 반등이 심했겠는데 약 10% 정도의 조정을 준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은 고민할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물론 급격하게 악재가 돼서 무너진다면 저도 조정을 다시 얘기하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2200을 못 간 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해서 주가가 붕괴된다 생각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거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고 그것도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월봉에 살아있고 실적이 좋아졌으니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포함해서 저희 그 전반적인 기조들은 전문가들이 저점 매수, 눌림목, 매수의 관점이었습니다. 지나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2022 12포인트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745포인트 하락입니다. 대략 0.6% 초반보다는 낙폭을 좀 좁혀오고 있네요. 시장 공감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